안녕하세요. 우선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클래스 상속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클래스 상속이라는 것은 객체지향 개념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인데요. 기존에 있던 클래스의 유사한 기능들, 그런 기능들을 모두 모아서 공통으로 하나의 클래스를 만들고 상속받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게 되면 중복된 코드를 많이 줄일 수가 있습니다. 또는 반대로 어떤 하나의 클래스를 만들었는데 새로운 클래스를 만들게 생겼어요. 근데 중복된 요소가 많아요. 그러면 상속받습니다 하고 추가된 것만 사용하면 됩니다. 자, 화면에 그 승용차 클래스가 있는데요. 클래스 승용차라고 했을 때 색상, 속도, 좌석수를 가진다고 합시다. 그리고 속도 올리기, 속도 내리기, 좌석수 알아보기가 필요해요. 트럭 같은 경우도 색상, 속도, 적재량을 저장하고요. 속도 올리기, 속도 내리기, 적재량 알아보기 이런 기능이 필요하다고 합시다. 이렇게 되면 앞부분에서 우리가 만들었던 카 클래스와 유사한 점이 있습니다. 색상과 속도, 이거는 카 클래스에서 저장하고 있는 것과 중복되고요. 그리고 속도 올리기, 속도 내리기라는 기능도 중복된 기능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이럴 경우에는 승용차 클래스는 카 클래스로부터 상속받습니다 라고 표시를 하고 승용차 클래스에만 있는 좌석수와 좌석수 알아보기만 명시하면 된다는 거죠. 트럭 클래스도 마찬가지로 카 클래스로부터 상속받습니다 라고 명시하고 적재량이라는 필드와 적재량 알아보기라는 메서드만 추가하면 위에서 상속을 받습니다 라고 명시했기 때문에 상위에 있는 클래스에 있는 것들은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림을 바꿔보면 이렇게 자동차 클래스에는 색상, 속도가 있어요. 속도 올리기, 속도 내리기도 있죠. 그래서 클래스 자동차라는 것을 상속받습니다 라고 명시를 하게 되면 승용차 클래스에서는 자동차 필드, 그 다음에 좌석수, 그러니까 자동차 필드란 것은 위에 카 클래스에서 그대로 받은 필드를 그대로 갖고 따라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밑줄 그어진 자동차 메서드, 위에서 상속받아서 그대로 내려온다는 거고요. 내가 화면에 써줄 때는 좌석수와 좌석수 알아보기만 써주면 되고요. 실제로 만들어질 때 우리가 생성자를 호출해서 객체가 생성될 때는 상위에서 있던 여기 밑줄 그어진 거 있죠? 그게 같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따라서 이 상위 클래스 또는 슈퍼 클래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모체가 되는 클래스, 그리고 밑에서 승용차 클래스나 트럭 클래스를 하위 클래스 또는 서브 클래스 또는 자식 클래스라고도 합니다. 언어마다 부르는 명칭이 좀 다르긴 합니다만 다 슈퍼 클래스나 부모 클래스라고 한다면 상위에 있는 클래스임을 이렇게 알아듣고요. 하위 클래스, 자식 클래스, 서브 클래스 그러면 아래쪽에 상속받는 클래스구나 이렇게 다들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코드에 명시할 때도 이렇게 상속받습니다 라는 명시를 하게 되면 필드를 선언할 때 추가된 필드만 선언하는 거죠. 그러면 상속의 개념이 이러한 개념인데 장점은 뭐냐면 일단 기존에 있었던, 즉 여기 예제 같은 경우라면 카 클래스 같은 경우는 기존에 다 점검을 하고 테스트를 거쳐서 인정을 받았던 프로그램이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상태 것을 그대로 상속받기 때문에 다시 점검하고 테스트할 필요가 없고 추가한 것만 하면 되겠죠. 그리고 중복되어 있는 코드도 최소화할 수 있고요. 자, 상속을 구현하는 문법 그랬는데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일단 클래스라는 키워드를 쓰시고, 자, 서브 클래스라는 것은 지금 내가 당장 만들어야 될 클래스죠. 그래서 여기 클래스에다가 제가 예를 들어놨어요. 세단이 카 클래스로부터 상속받는다. 그런다면 여기는 세단이 되겠죠. 그리고 그 부모 입장에 있는 것인 카 클래스니까 슈퍼 클래스 입장에서는 카 클래스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기술을 하실 때 카 클래스에 있던 것들은 기술할 필요가 없고요. 세단에 추가된 것만 여기에 기술하게 되면 됩니다. 이게 바로 상속을 표현하는 기법입니다. 자, 상속을 받을 때 메서드 오버라이딩이라는 게 동작을 하는데요. 이거는 재정의라고도 말을 합니다. 다시 정의한다라는 뜻인데
부모로부터 상속을 받아서 우리 일상생활에서 하는 상속과 유사한 말입니다. 재산을 상속받을 수도 있고 유전자를 상속받을 수도 있죠. 근데 재산을 상속받았을 때 그게 그대로 유지되는 게 아니라 재산이 없어질 수도 있고 더 많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재산이 있다. 이거는 똑같지만 재산이 양이 달라질 수는 있겠죠. 유전자를 상속받았지만 그 유전자를 어떻게 발현하냐에 따라서 그 유전자가 더 진하게, 또 약하게, 또는 나이가 다르게 발현될 수도 있죠. 자, 여기 보면은 여기 보면 여기서 자, 속도 올리기라는 것을 재정의하고 있는 케이스가 되는데요. 이 카 클래스에서 속도 올리기라는 것은 기억을 떠올려 보시면 여기 속도 올리기 있죠? 카 클래스에서 속도 올리기는 매개 변수로 받은 값을 그 카 클래스에 있는 스피드에 플러스를 해줬단 말이죠. 근데 이 승용차 클래스는 그렇게 하면서 그 똑같이 사용한다면 따로 재정의할 필요가 없는데 약간의 내용이 달라졌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재정의를 하는 겁니다. 자, 저기 트럭 클래스는 메소드가 아무것도 없어요. 이거는 그냥 그대로 가져다 쓰겠다는 거죠. 부모 거를. 자, 코드를 보게 되면 우리가 고칠, 좀 유심하게 봐야 될 업스피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피드업이든 업스피드든 일단 이 업스피드가 있는데 이거는 밸류 값을 외부에서 가져와서 원래 있던 이 셀프.스피드에다가 누적해주는 그런 메소드였습니다. 자, 세단이 카 클래스로부터 상속을 받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걸 다시 한번 정의를 하고 있어요. 안을 쳐다봤더니 함수가 끝나질 않았어요. 여기서 그런 다음 여기까지가 함수잖아요. 현재 속도 하고 슈퍼 클래스는 얼마 하고 찍는 게 여기까지가 함수인데 얘는 지금 스피드하고 더해준 다음에 판단문이 하나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셀프.스피드가 150 이상이면 그러니까 200이 되더라도 150으로 한정을 하겠다는 거죠. 더 높은 스피드는 인정하지 않겠다. 이게 이제 스피드의 경계를 준 것이 추가가 됐습니다. 똑같은 이름의 메소드를 내용을 다르게 정의한 것을 재정의라고 하고요. 이거는 하나의 클래스에서는 안 되고요. 상속될 때만 가능합니다. 자, 계속해서 출력까지 딱 끝난 게 보이시죠? 그 다음 트럭 같은 경우는 아무것도 안 쓰면 안 되죠. 패스를 써주셔야죠. 그리고 실체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실체 만들 때 트럭하고 만들고요. 세단을 만들었습니다. 트럭하고 세단은 모두 카 클래스로부터 상속받은 개체들입니다. 자, 트럭 1.업 스피드 200 그랬습니다. 트럭 1에는 업 스피드를 따로 만든 게 없었어요. 따라서 트럭 1이 상속받았던 부모 클래스로 가서 부모 클래스에 있는 코드를 그대로 수용합니다. 그러면 부모 클래스에 있는 것은 매개 변수로 준 200을 스피드에 넣어준 그런 기능이었죠. 그리고 나서 출력을 했죠. 서브 클래스, 이렇게 그 슈퍼 클래스 하면서 출력이 되겠죠. 그래서 트럭은 현재 속도 슈퍼 클래스 200 그대로 찍힙니다. 그 다음에 프린트 승용차 하고 이렇게 프린트 승용차 여기까지 찍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세단 1.업 스피드 200을 불렀습니다. 이러면 업 스피드가 그 부모 클래스인 카에도 있고 본인 자체 안에서도 다시 정의한 업 스피드가 있겠죠. 이럴 때는 본인 클래스에 있는 거, 즉 세단에 있던 클래스가 우선합니다. 따라서 세단 1점 하고 호출한 업스피드는 세단 클래스에 있는 업스피드가 호출이 된다는 거죠. 세단에 있는 업스피드는 150 이상이면 150으로 한정시켜주는 그런 기능이 들어있었어요. 그래서 현재 속도하고 또 거기에는 서브 클래스라고 출력하게 그게 출력문이 만들어져 있죠. 따라서 서브 클래스 이퀄 땡땡 150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똑같은 이름의 메소드가 그 똑같은 그 매개 변수를 가지면서 완전 동일한 케이스는 하나의 클래스 안에서는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상속 관계에서는 공존이 가능한데 이걸 재정이라고 한다는 거고, 그리고 세단에서는 세단 클래스 안에 있는 그 메소드가 세단의 객체에서 우선시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부모한테 물려받은 그대로 사용하게 됩니다. 이거를
overriding이라고 합니다. 자, 셀프 스터디 보겠습니다. 앞부분에 그 세단 클래스를 우리가 이제 추가해 보는데, 자, 소나타 클래스네요. 죄송합니다. 소나타 클래스는 카 클래스로부터 세단으로부터 상속받은 그러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소나타 클래스입니다. 그리고 소나타 클래스에는 특별히 추가되는 필드나 메소드가 없다. 그럼 패스하고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출력되게 해야 되니까 트럭도 출력해보고 승용차 소나타도 출력해 볼 겁니다. 자, 그러면 코드가 어떻게 구성하면 될까요? 트럭은 그대로 그 아까 12.6 몇이었죠? 네, 코드, 이 앞 코드 있죠? 12.7. 그걸 그대로 하시면 되겠고, 카 클래스도 그대로 가면 됩니다. 물론, 세단도 그대로 가시면 됩니다. 소나타만 따로 만드시면 되는데,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소나타하고 가로 열고, 누구한테 상속받았다고요? 소나타는 여기 세단으로부터 상속받았습니다. 그래서 소나타 가로 열고 카가 아니라 소나타 가로 열고 세단을 써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렇게 출력이 되겠죠. 왜냐하면 카 클래스로부터 상속받은 애들이라면 현재 속도 슈퍼 클래스라고 찍히겠지만 세단으로부터 상속받았기 때문에 세단 입장에서 다시 재정의한 그것을 상속받습니다. 그래서 세단에서 정의한 것은 상단에 가시 봐보면 자, 카 클래스에서 정의한 것은 현재 속도 슈퍼 클래스가 출력이 되는 거고요. 세단에서 정의한 것은 현재 속도 서브 클래스라고 찍힙니다. 그리고 150 이상은 무조건 150이 되는 거죠. 여기에 소나타 클래스를 추가해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여기 보면 소나타하고 세단을 써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추가된 건 없다고 했으므로 패스를 써주시면 됩니다. 트럭은 카로부터 상속받았어요. 그리고 패스했죠. 이거 똑같습니다. 앞코드랑. 그 다음에 실제 만들 때 각각 앞코드를 그대로 써주되 소나타 출력을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소나타 이만큼 출력 똑같이 해주시고 소나타 원점 업 스피드를 호출하실 때 큰 수를 넣어보십시오. 그러면 무조건 150으로 잘려서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소나타 클래스는 카 클래스를 상속받은 게 아니라 세단 클래스를 상속받았기 때문에 세단에서 만들고 있는 이거 업스피드 if에서 150 이상이냐 이걸 가지고 있고 출력도 서브 클래스라고 출력하고 있는 그대로를 상속받았기 때문에 소나타를 출력하면 이렇게 소나타는 업 스피드가 300을 주게 되면 서브 클래스를 출력하고 150으로 한정되게 되는 것이죠. 이번 과제는 책에 있는 예제가 아니고 연습 문제도 아닙니다. 금방 봤던 우리 그 셀프에다 말고 그 셀프 스터디 말고요. 앞부분에 있는 코드 12.7 예, 제가 12.7 여기 있죠. 여기에 일레카 클래스를 추가하고 테스트하시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일레카 클래스를 거기에 추가하는 것은 소나타 클래스 추가하듯이 하시면 되겠죠. 클래스 일레카 가로 열고 세단. 왜? 세단으로부터 상속받았다고 했으니까요. 그리고 땡땡 하고 내려가서 여기에 추가된 게 있습니다. 배터리라는 필드가 추가됐어요. 그럼 배터리 필드만 써주시면 되죠. 일렉카 안에. 그리고 charge라는 메소드가 추가됐습니다. 그러면 df 띄우고 charge 가로 열고 셀프 쉼표 찍고 이제 뭘 받아든지 볼까요? 이 charge 메소드는 인트형의 전기량을 매개 변수로 받아서 자 매개 변수 하나가 있네요. 그러면 여기 매개 변수는 인트형이지만 우리가 형은 안 써주죠. 이름을 써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다가 value라고 써주든 또는 에너지의 약자의 에너지라고 써두든 E라고 써주시든 그 변수는 여러분 마음대로 써주시면 되고요. 일단 셀프는 써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배터리 필드의 값에 더해줘야 되니까 이 일렉카라는 클래스의 필드에 접근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안에 들어있는 charge라는 메소드이기 때문에 가로 열고 셀프 쉼표 찍고 여러분 마음대로 변수 이름 가로 닫고 땡땡 그 다음에 나와서 더해주라고 했으니까 셀프.배터리 플러스 이퀄 그 다음에 매개 변수 이름 그러겠죠. 그 다음에 이제 if문 하나 더 넣겠습니다. 더한 결과가 그랬으니까 그 셀프.배터리가 if 하고 나서 물어보는 거예요. if 셀프.배터리 크거나 같다 500 그러면 완전히 충전되었습니다라고 출력하라고 그랬으니까 프린트문 써서 완전히 충전되었습니다.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자, else 하고 나서는 미만이니까 else가 되겠죠.
그때는 현재 배터리 값을 화면에 출력하니까 프린트하고 셀프.배터리를 출력하면 되겠죠. 자, 테스트는 지금 반드시 일레카가 출력이 돼야 되니까요. 자, 일레카 인스턴스 객체를 생성합니다. 그리고 업스피드 메소드 한번 출력해 보세요. 그러면 누구 거에 업스피드가 나올까요? 네, 세단의 업스피드가 나오겠죠. 왜냐하면 세단으로부터 상속받았으니까. 그리고 일레카에는 업스피드를 따로 만든 게 없죠. 그러면 세단에 있는 업스피드를 그대로 내용을 출력할 거고요. 차지 메서드는 본인 걸 불러오겠죠. 차지 메서드 호출할 때 가열고 뭐 500이든 600이든 300이든 값을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구현한 것을 py라는 것은 소스 코드를 말합니다. 파이썬 코드를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제가 여기 날짜를 굉장히 넉넉하게 드렸는데요. 이제 날짜가 좀 줄 겁니다. 제가 벌써 13주 차고요. 15주 차 때 기말고사를 볼 겁니다. 근데 기말고사를 저희 그 LMS를 금지한대요. 그러니까 LMS를 통해서 시험을 보게 되면 형평성에 많이 어긋난다고 생각을 해서 금지한답니다. 따라서 구글 클래스룸을 이용해서 제가 테스트를 할까 생각 중인데요. 일단 그에 관련된 공지는 추후에 공지할 거고, 그리고 중간고사 채점을 제가 개별적으로 알려준다 했는데 좀 그게 딜레이가 됐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리자면 중간고사는 비대면으로 보고 대면 이게 기말고사는 대면 시험을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기말고사 때 좀 형평성 있게 좀 이렇게 A, B 학점을 나누고 중간고사는 점수를 많이 줘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한 거고, 그리고 배점을 강의기획서에 보시면 배점이 중간고사하고 기말고사가 똑같지가 않습니다. 중간고사 배점이 훨씬 더 낮아요. 작습니다. 그래서 기말고사 비중이 큽니다. 그래서 중간고사 보시면 거저주는 문제도 있거든요. 제가 채점할 때 2문제 정도는 다 맞았다 하고 갈 거예요. 그래서 그 일부러 그 진짜 그 풀 수 있게 답이 다 있는 그런 문제도 있어요. 근데 그런 상황을 여러분이 아셨든 모르셨든 제가 이제 서비스로 준다는 생각에서 중간고사를 좀 쉽게 낸 게 몇 문제 있어서 중간고사 점수는 그게 크게 신경을 안 쓰셔도 됩니다. 근데 이번 기말고사는 좀 공부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말고사는 제가 시험 보기 전에 꼭 힌트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배운 내용이 많기도 하고, 그리고 한 과목만 시험 보는 게 아닐 거라서 학생들 힘들잖아요. 그리고 공부시키는 목적도 있다고 했죠. 평가만 목적이 아니라. 그래서 이거라도 좀 공부하십시오 라는 차원에서 제가 기말고사는 꼭 힌트를 올려드릴 거니까 그걸 좀 참고 삼아서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제가 이렇게 시간이 넉넉한데 그 다음 14주차 과제는 시간이 좀 넉넉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주도 마치고요. 추후 이제 그 어떤 저한테 아직까지도 쪽지로 뭘 물어보는 학생들이 있는데 제가 쪽지는 자주 못 봅니다. 그러니까 궁금한 점이 있거나 또는 그 숙제하다가 문제가 있거나 뭐 실행이 안 되거나 이런 것들은 이메일로 보내시면 뭐 늦어도 하루 사이에는 다 답변 볼 수 있고 뭐 급하신 분은 제가 통화도 합니다. 그러니까 문의 있거나 그러신 분들은 꼭 이메일로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